문재인 정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LH 사태로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같던 40% 지지율이 무너졌습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 시계도 4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신도시에 땅 한 떼기 없는 사람들을 위한 활력적 청춘의 방송 원터치 3K쇼 뉴스 예언해줌에서 시원하게 예언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1년을 남기고 지금 LH 신도시 투기 사태 수렁에 빠졌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경상도 사투리로 진짜에서 구불러라, 이거 피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전 정권은 잊어야 됩니다.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LH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사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터진 거거든요. 깊게는 부동산 문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에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도 부동산 문제는 계속 갈 거다. 그런 거를 각오를 하고 이제 이 사태를 정부 여당은 직면해야 될 겁니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는 건 이 정권이 계속 개혁이라고 해온 것들이 어쨌든 있어요. 부동산 문제를 대하는 것도, 검찰 문제를 대한 것도 뭔가 개혁이었어요. 170석이 넘는 의석을 이제 거머쥔 것도 개혁을 해봐라라는 뭐 이런 미심이다라고 여당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번 LH 사태를 보면은 이런 개혁들이 소용이 없거나 이 실전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해결 방식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이제는 될 수 있는 국면에 이르는 거거든요. 문제는 선거와 엮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보선 국면의 논의로 가면은 이게 LH 사태가 막 논란이 되니까 갑자기 뭐 LCT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이제 재보선과 관련된 문제도 저는 이게 얘기가 이상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정권과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인데, 지금 지지자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정권에서만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과거에도 다 있었던 일인데, 근데 그 얘기가 맞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할 때는 아니고, 지금 이 정권에서 추진한 정책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 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 투기라는 우리 사회의 문화를 다 바꾸고 발본생활 하려면은 투기를 중심으로 굴러가는 경제체제를 다 바꿔야 돼요. 그 정도 개혁에 이제 나서려면은 이 정권 안에서는 안 될 것이고 차기에서 해야 될 것인데, 어떤 시대 정신을 품고 있는 분을 그러면 대권주로 만들자, 이런 논의로 가야죠. 우리만 잘못했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역시 부패 완판 그분. 예? 부패 완판입니다. 부패가 뭐가 완판이겠습니까? 부패를 팔고 싶습니까? 윤석열 총장. 부패가 계란판에 꽉 찼습니다. 흔들리는 지지율 속에 레임덕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부동산만 보이는 거야. 이 문제, 문재인 정부의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적폐지요. 이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적폐라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를 못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화요일에 했는데 월요일 날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촛불정신, 적폐청산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적폐청산을 미처 못했다.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지르는 말이죠. 검찰에서 뭐 하더니 부동산은 왜 그동안 안 했단 말이냐, 그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해야 될 거냐, 이 일이 뭐 정권 초기에 터졌다면 사람들이 다 이명박 박근혜 적폐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미 정권이 4년이 지난 다음에 남의 일처럼 유체 이탈을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다면 이제 불을 더 지르는 것이고, 그 이해찬 전 대표도 윗물은 맑다, 근데 아랫물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재집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찬 전 대표의 대선배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거 맑긴 한데 윗물이 아니라 염산이네. 마신 건 아니겠지. 무서워요. 왜 그래, 무서워. 수사 얘기로 넘어가 보죠. 국수본이 뭐 막 여기저기 다 다니고 뭐 지자체를 확대하고 이러고 있는데, 정치권은 특검을 합의했습니다. 특검, 국수본, 전수조사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부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예를 들면 경찰 수사가 너무 미비해서 제대로 뭐 밝혀지는 게 하나도 없고 수사 결과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뭐 그런 건지는 제가 첫 번째로 잘 모르겠고, 특검 얘기를 꺼낸 것은 사실은 박영선 후보가 꺼낸 거잖아요. 저 야당에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은 아무도 이거를 수사를 못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이제 뭐 수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재보선 이후로 이제 뭐 미루기 위해서 사실은 꺼낸 카드인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기된 특검론이기 때문에 재보선 이후에나 뭐 특검이 수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당장 뭐 수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수조사는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언론인하고 교사까지 뭐 전수조사를 하는 운동에 참여시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거부하겠습니다. 김환 씨는 조사해야 돼요. 언론인 중에 김환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의 재산권은 소중하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뭐 해방 후 반민특위도 아니고 다 뭘 조사를 해요. 제가 볼 때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최대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스스로의 어떤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앞으로 정치권이 이 문제를 다뤄야 되니 우리부터 깨끗이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전수사를 진행한다. 이게 최선일 것 같고 그 이외의 것은 국수본도로 하라고 하고 좀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제 뒤에서 뒷받침해준다. 이런 가닥을 잡는 게 중요하고 특검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LH처럼 때마다 이렇게 굵직한 사건이 나오면 그러면 특검을 해주면 이 정부가 흔들었던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맞다는 게 바로 드러나 버린 거라서 굉장히 이제 자존심을 구긴 일이 되고 말았어요. 사실은 정치를 좀 정석대로 할 필요가 있는 게 민주당에서 특검을 주장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욕을 더 많이 먹게 되겠죠. 왜 그러면은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그런 식으로 했냐, 그리고 나아가서 수사권도 안 주려고 했냐, 욕을 더 많이 먹게 되겠지만 나중에 가면 더 큰 욕을 또 먹게 되겠습니다.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냥 특검만 주장하는 것 또한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유체이탈화법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유연하게 소화를 해낼 수 없게 된 것이 민주당 내에서 조금 의견들이 분분하거나 다양하게 있어졌다면 그러면 이런 사태를 맞이했을 때 그동안에 비교적 소수 의견을 견지했던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봐라 우리가 뭐라 그랬냐, 검경수사권 조정 그런 식으로 하면 위험하다고 했다, 우리 말대로 좀 바꾸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스무드하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목소리를 내왔던 의원이 민주당 내에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사태에서도 야 우리 잘못을 얘기하지 말자, 혹은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일이 더 커질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뭐 LH 내 사태에 의견은 필요 없어요? 네? 내 의견은 필요 없어요? 아,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그렇구나. 나만 왕따 시키는 줄 알고 나 피의식 있어가지고. 시키는 줄 알고 저는 불만 피의식 없이 있어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특검에 대한 이 친검 김민하 평론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 친검. 나는 네. 또 친검 갑자기 특검이라는 것은 스페셜하니까 특검이지. 특별검사에 관한 법률을 이제 따로 이제 국회에서 의결하는 게 그래서이고. 그리고 이름이 특별검사지만 꼭 뭐 검사 출신의 사람이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뭐 법조인 경력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검사의 수사권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하경검사가 특검팀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특검법에서 뭐 규정을 따로 하는 걸로 이제 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뭐 검사만 파견되는 게 아니라 경찰도 파견이 되니까 거기서도 업무나 이런 것들을 뭐 충분히 사리에 맞게 조율해 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검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문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제 그 원인과 결과가 일치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언론이 다루거나 할 때는 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제 생각에. 특검을 이제 하려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칩시다. 수사 기간은 꽤 걸릴 거예요. 왜냐 워낙 많으니까 양이. 연말쯤 돼서 이제 발표를 하는 스케줄이 될 텐데 수사 결과를. 뭐 어쩌겠습니까? 사태는 벌어졌는데 수사 장기화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누가 할 수 있냐 이게 의문이에요. 지금 박영수 특별검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사표를 내고 싶다고 한대잖아요. 지금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에는 다른 일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이 몇 년째 이거 재판이 안 끝나가지고 그 팀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뭐 돈 벌어야 되는데 이분이 거기다가 70 노인이에요 이제. 물론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간에 무슨 뭐 윤석열의 멘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어쨌든 장기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상되기 때문에 특검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난관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또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까지 덧붙여버리면 사실 특검이 성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효과 이런 건 잊어버리고 최대한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역사에서 특검이 특별한 성과를 낸 것이 박근혜 국정농단 그거 하나 말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2007년에 삼성 비자금 특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그걸 원래 제안하셨던 고 노회찬 의원이 후회를 했어요. 차라리 대검 중수부에 그대로 맡겨둘 걸. 근데 나름대로 검사들이 벼르고 있었는데 괜히 특검으로 넘겨갖고 유야무야 됐다. 초동 대처에서 경찰 국수본이 좀 잘못했던 부분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이게 뒤늦게 만회되는 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크게 기대는 잘 안 됩니다, 사실. 임기가 1년 남은 문재인 정부에 지금 LH 사태로 휘청거리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에 딱 한 줄로 충고를 해준다면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말려서 죽는다.
말린다. 그러니까 좀 그런 태도들이 정부 여당에서 좀 보였는데 한치라도 밀리면 죽는다. 조국 전 장관 때도 보였던 거고. 다시 노무현 정부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종 정부적 결단을 통해서 인사를 정리를 한다거나 또 욕은 먹고 이런 식으로 책임을 다 져가면서 그렇게 했던 거는 바보 노무현이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민심의 더 거대한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고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렸던 결단이거든요. 근데 현 정부는 그때하고는 좀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노무현이 어리석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누구도 노화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네, 노화는 받아들이되 할 말이 있는 거는 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사저부지 논란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 쓴 거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저 글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뭐였을까? 대통령이 그걸 직접 그 페이스북에다 써야 됩니까? 청와대 참모진은 뭐 말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저부지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명확하게 안 한 거거든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때 이제 해명했던 사람들이 이제 설명하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뭐 몇 명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거지. 청와대도 정부도 여당도 그거에 대해서 사저부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명확하게. 그냥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어떤 부분이 잘못된 의혹 제기고 어떤 부분에서 정당성 있고 이런 것들을 레토릭만 있었지 합리적으로 세세하게 정리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 제가 볼 때는 청와대와 정부와 당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갈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방치되는 상황이 이르렀다고 보거든요. 저는 신현수 수석 문제도 그렇고 변창흠 장관은 왜 이런 상태입니까? 그만둔 겁니까? 안 그만둔 겁니까? 이 문제도 그렇고 권력이 노화되는 것 자체는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화됐기 때문에 콩가루 집안일 필요는 없는 거죠. 양정청이 권력이 정권이 정리된 형태로 뭔가 설명해주고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는 그것까지 피해가서는 안 되는 거니까 뭐 노화는 받아들이되 할 말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예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가 오늘 스코어로 불발인데 이 불발을 예언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일화는 된 거예요. 단일 후보는 누구예요? 김종인이에요? 이 단일화에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 있는 게 지금 문제예요. 정기 개편 문제 걸려 있고 윤석열을 뭐 누가 데려오느냐를 가지고 오세훈 안철수가 싸운 거잖아요. 김종인 문제가 걸려 있고 단일화를 하고 싶으면 그 지방 방송을 일단 다 끄시고 선거만 생각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김환 씨의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이쯤에서 예언을 해보죠. 29일 투표용지가 이름이 들어갈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부터 김종인 할까요? 평론가님부터. 아, 김민하 반대로 하면 맞는데. 제가 한번 통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김수인 평론가는 여론조사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오세훈을 네. 부르는 게 안전하긴 해요. 예언들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전 중간에 패를 잘 안 바꿉니다. 김민하 평론가 따라서 안철수. 바꿀게요.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전 둘 다 있다. 이거 깔끔하네요. 네. 둘 다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 후보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갖고 서류 접수가 안 된다. 간단한 예언 하나 해보죠. 추신수가 30홈런을 칠까요? 정치 예언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28개. 나는 그러면 31홈런. 좋습니다. 저는 40개 친다고 봅니다. 올 시즌 끝날 때까지 우리 방송 있기를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